네, 강환국 그리고 미래세자산운용 ETF 8월 1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김프로님 고려장 아니고요. 입구 벤치 아니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을 믿지를 못하십니까? 지금 금융당국에 가셔서 한참 얘기 중이십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에 대한 이야기 마켓 인사이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벌써 7시 56분이군요. 네.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지난 하겠습니다. 주말 시장부터 한번 정리하나요? 예, 이번 네.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고요. 이번 주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이번 주가 거의 올 하반기를 가는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특별히 예측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뭐 실적 발표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실적 추이 그리고 해외 매크로 시황을 좀 판단하면서 네. 이번 주에는 그냥 지켜보면서 넘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약간 반론 제기도 됩니까? 네. 지난번에 그 CPI 나올 때도 하반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게 이제 CPI가 요번 게 나올 게 다음 달에 8월에 네. 나오는 것이니까. 아, 8월에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7월이 꺾이면 이제 그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여튼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지난주에 미국 3대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3.3% 올랐고요. 다우 2%, 많이 올랐네요. 2.5% 올랐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 1.87% 하락했거든요. 사실은 5% 이상 상승을 한 상태에서 네.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하루 빠졌습니다. 연속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지난주는? 예. 그렇게 그래요? 계속해서 연속 상승을 하다 보면은 네. 단기 거래자들도 있고 또 그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매물이 네.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직전고 좀 돌파하고 나서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갔지만 그 스냅이 실적 부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로 25% 하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장 지난주 금요일 날 본장에서 스냅이 네. 마이너스 39%였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매물이 나왔고 그래서 하락을 이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이 1.87% 하락을 했는데 다우는 0.43% 하락이거든요. 결국은 스냅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이끌었고 그리고 단기 연속 상승으로 인해서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반등을 했던 이유는 러시아 유럽 가스 공급 재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 이번 주에 통과 지금 예상되고 있죠. 이런 것과 함께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굵직굵직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고 여기도 똑같이 시가총액 대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는 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스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들의 경기 지표들은 좀 좋지 않게 발표가 됐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유가는 95달러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이에요. 국채 수익률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75%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를 가만히 보시면 지금 미국이 이번 주에 뭐 75bp 미니멈, 뭐 100bp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후퇴해갖고 75bp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대폭으로 올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올려서 연말에 3.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따라서 올라가야 정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다. 금리나 물가는 이제 다소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에서 좀 벗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아침에 참 오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또 러시아가 오데사항인가요? 예, 거기에 미사일 또 쐈다면서요. 예,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비난도 많고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곡물 가격도 이거 곡물 수출하는데 서로 합의를 봤거든요. 이제 서로 이제 곡물 수출할 수 있도록 항을 이제 열고 안전 보장을 하겠다. 그래놓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또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전부 다들 유엔에서 모여가지고 합의를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논란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확 뭐 분위기를 아, 바꾸지는 않을 아, 것 그렇진 같습니다. 않을까요? 지금 네. 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네. 자,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는 2.6% 올라서 2,393포인트였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날 2,400포인트를 넘겼다가 대밀렸습니다. 코스닥은 3.59%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래서 789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역시 지난주 금요일은 하락을 했습니다. 음흠. 코스피가 0.66%, 코스닥이 0.68% 하락을 했어요. 우리 시장도 똑같이 코스닥이 연속 상승했어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는 코스닥은 7월에 첫째 주 있었던 그게 목요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거 빼고 3주 동안 코스닥은 3일인가 4일뿐이 안 빠졌어요. 코스닥이요? 예. 이번 달에? 예. 3일인가 4일뿐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요? 꾸준히 강세를 좀 보여왔고요.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강세를 보이는데 네. 그것은 코스피는 환율 영향을 받으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세이고 대형주 약세를 보이고 그 사이에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 예탁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제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객 예탁금이 늘었습니다. 약 2조 정도 늘었어요. 약간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신용도 같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을 하면서 일부 또 저가 매수를 하면서 조금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혹시 그 공모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늘은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 잘 찍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주간 수급으로 보면은 네.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순 매수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 매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환율도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4,761억 원어치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은 환율 플레이를 이용한 단기 매수로 좀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꾸준히 들어온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확연히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이를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율이 1,327원에서 1,310원까지 소폭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고공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도 여전히 감소 상태에서 계속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시장이 분위기가 터닝해서 올라간다라고는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어마켓 랠리에 기대할 수 있다. 베어마켓 랠리도 아니고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기대할 기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면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단기 저점을 탈피한 차트의 모양이에요. 지금 모양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저점 탈피 시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을 하고 네이버 카카오가 저점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확연히 시장은 이제 단기적으로나마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이 지난주에는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쭉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황이 어떻게 될지 이제 가늠이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친 거는 종목의 기업 실적 발표에 종목명을 쓴 거고요. 종목명을. 그리고 이제 25일 날은 NXP 세미컨덕터 중요하고요. 26, 27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27일 날 FOMC 회의 끝나고 파월 의장 연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26일 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2분기 GDP죠. 이게 지난번에 적자였기 때문에 1분기, 요번에도 적자로 나오면 2분기 연속 적자로 테크니컬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고요. 중간에 미중 정상화상회의 요거 예정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좀 있는 미리 지난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들의 화상회의가 화상회의입니다. 네. 만나서 오프라인 회의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9일 날은 미국의 PC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PC와 개인 소비 지표가 발표됩니다. 지금 연준에서 지금 옐런 장관이 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말에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 본인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금 현재 고용과 개인 소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9일 날 나올 개인 소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용 지표는 좀 좋지 않게 나오겠죠. 점차로 가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소비마저도 만약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럼 또 한 발 물러서겠죠. 그런 위정자들이나 아니면은 중앙은행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29일 날은 독일과 유럽의 GDP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일정이 좀 있고요. 이 중에서 당연히 뭐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한 거고, 네, 네, 네. 요번에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은 2.5%가 됩니다. 상단이. 그러면 향후에 3.5%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남은 게 9월 달 있죠. 8월에 없습니다. 네. 9월에 있고 11월에 있고 12월에 있어요. 3번 남아 있잖아요. 그럼 50bp씩 2번 올려도 3.5%가 되는 거고요. 네. 50bp 올리고 25bp 올려도 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75bp 정도 올리고 피크아웃이 되고 앞으로는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3.5%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서 파월 의장이 CPI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오늘 바로 이게 예를 들어 이거 회의하고 나면 바로 나오던가요? 이거? 회의 끝나면 바로 나오는 거죠. 회의 우리 끝나면- 시간으로 28일 날 새벽에 나오는 거죠. 28일 새벽쯤 그 네. 결과가 나오는군요. 네, 바로 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진짜 이제 이슈가 많긴 많네요 이번 주에. 예, 괄호친 부분들을 보면요. 27일 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AMD, 알파벳 실적 발표, 26일 날 GM 실적 발표, 28일 날 메타, 머크, 퀄컴, 보잉, 페이팔, 와. 인텔, 트위터 전부 다 이번 주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다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나올 때, 그래도 지난주 내내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시장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영하느냐. 요게 사실은 진짜 실적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예상되는 것들은요. 지난번에 컨센을 낮춰놨기 때문에 1분기에 2분기 가이던스를,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 높거나 낮거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조금 높게 발표를 해요. 근데 3분기의 가이던스는 다 낮춰놨거든요. 네. 근데 3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낮게 낮추는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이 과하게 반응하면서, 야, 이거 이제 경기 침체 가고 이제 실적 더 안 좋아질 거야. 그러면 매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야, 여기 이제 반영을 했어. 그거는 시장이 이제 가격이 반응을 했어.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줄 수 있거든요.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이제 요것에 의해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가늠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서 이제 시장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쭉 이제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75bp 인상이 지금 컨센입니다. 이후에 파월 연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 뒤에 이제 빨간 글씨로 써놓은 내용들 좀 여러분 보시면, 네.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와 3분기 가이던스 발표되는데, 이것은 보는 포인트는 뭐냐? 시장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그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가스프롬에 가스 공급한다라고 하고 공급수주 재개한다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데사항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합의 사항을 잘 지켜나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자는 그걸 지켜봐야 된다. 그게 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부분은 지금 주요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래요.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물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PMI도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매니저한테 설문조사 같은 묻는 거죠. 거예요. 예, 네네네.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또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부분들을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반영하느냐. 이거는 반응이 아니고 반영입니다. 이 반영 속도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시장 참여자로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네.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입니다. 고점이 1327원까지 갔었는데 1310원 끝났어요. 지금 역의 환율은 1309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살짝 아래로 좀 떨어져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이 1300원 넘어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거의 2주 정도 1300원 위에 있는 네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공권에 지속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계속.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좋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화되는 것을 제 것을 보는 거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외국인들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는 단기성 자금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추세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가 환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의 위치는 일단 단기 반등을 했어요.
1300 아래 살짝 깼었지 않습니까? 음. 예, 그랬다가 지금 1400포인트까지 2400포인트까지 죄송합니다. 2400포인트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처까지 이제 여기서 좀 팔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요? 개인주들, 예. 개인주들. 그래봐야 6만 원 그런데도 초반인데. 불구하고 손실률을 줄이든지 아니면 본전 나중에 산 사람들은 본전 가까이 오니까 이제 이걸 파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 매물이 있다는 예를 드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하면 항상 매물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 주간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에는 아마도 전반적으로 이번 주를 넘어가서 액션을 취하자라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네. 있고요.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한 것처럼 실적 발표의 시장 반응 그리고 해외 매크로발 뭐 우려들의 합의 상황이나 시장 반영 속도 이런 것들을 양호하게 넘어간다면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8월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합니다. 8월 기대하는 이유는 8월에는 네. FOMC 회의에 대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없어요. 금리에 대한 우려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월 이제 둘째 주 초에 네. 나올 초에 그러니까 8월 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초에 나올 7월의 CPI 이건 지금 이 유가를 보면은 떨어지는 게 거의 잔명한 사실로 되고 있거든요. 아, 피크아웃 찍었다. 예.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8월에 시작이 한 번쯤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이것을 잘 선방해야지만 그런 기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는 그것이 얼마나 시장이 잘 선방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넘어간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미국 시장의 기업들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또는 현대차나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대차 뭐 엄청 잘 나왔잖아요. 현대차는 아마 사상 최대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을 보더라도 뭐 좀 감축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근데 환율이 또 높아져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체로는 그렇게 심각한 게 뭐 우리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는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우리나라 시장의 실적, 기업들의 주요 기업의 실적보다도 해외 매크로 비침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더 많이 이제 좀 무게감을 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몇 시장에 관련된 이슈들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요. 글로벌 리더십 위기, 국제 공조 위기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지죠, 이런 것들이요. 미국 바이든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지지율 하락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진핑도 11월 초에 요번에 3연임 됐냐 안 됐냐 요거 지금 판단되지 않습니까? 공당단 그 당대회에서요. 그리고 지금 독일이 여당의 지지율이 3위로 떨어졌어요. 10%로 더 추락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이탈리아와 영국 총리는 불명예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이나 G20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기후협약 등에서 국제 공조가 분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면 푸틴이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푸틴이 원하는 대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위기가 발생을 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 국제적 경제 흐름이 좋지 않거나 이랬을 때 늘 국제 공조라는 걸 늘 바랬고 그리고 그것이 해냈습니다. 과거에 제 경험적으로 볼 때는 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요번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전쟁을 지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위정자들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신임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국제 공조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정말로 그 뭐라고 그러죠? 각자 살기 위해서 바쁜 일이 되잖아요. 각자 도생. 네, 그러다 보면 네. 신흥국들 있잖아요. 네. 신흥국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래서, 공조가 안 살기도 되니까. 있는데 뭐. 그래서 신흥국의 경제적이나 또는 정치적 위기 가능성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도요. 그냥 잘 도와줘도 문제인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럴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이나 우리 주식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데서 일어나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국가에서 위기 설 얘기 나오는 거는 다른 데들 뭐 스리랑카니 뭐 이런 데들은 우리 시장 영향 없잖아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주요 시장에. 그런데 이탈리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독일, 프랑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경제가
크기가 큰 국가이기 유럽에서, 때문에 네. 유럽에서요. 이탈리아는 중요합니다. 이탈리아는 그래서 이탈리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을 계속해서 지금 많은 데서 거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별로 걱정하지 않고 얘기가 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WHO에서 원숭이 도창을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예전에도 왜 우리 코로나 별로 맞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가 네,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확 커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바라보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 뉴스는 조금 주시하면서 계속 그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비상사태 선언했다 자체만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가 좀 조금해서 확대가 안 돼서 제가 그냥 기사를 그대로 캡처를 해서 조금 작긴 한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한국이 중국 내에서 수입하는 하이테크 수입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한국 무역협회의 자료입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요. 큰 화면은 오히려 더 제가 보는 것보다 크게 보이네요. 저 맨 위에 파란색으로 위로 올라가는 선이 있죠. 네. 그게 대만입니다. 대만. 이게 지금 중국에서 중국 내 하이테크 수입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 어디 거를. 저 대만 게 25%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한국은 떨어졌네요. 그 밑에 게 바로 밑에 게 한국이에요. 한국 네. 거는 한국은 우리가 대만하고 비슷하게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 떨어지기 시작했고 급격하게 201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른 국가들은 그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국내 수출의 전체 수출 비중에서 하이테크가 3분의 1.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6위 하이테크에서. 굉장히 높네요. 예, 굉장히 높은 국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고전을 하면서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IT 쪽에 기술주들의 부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이 대체로 좀 떨어졌고 예. 대만이랑 베트남이 좀 올라갔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긴 할 겁니다. 그런 것 같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주식 투자하는 우리 일개 투자자들이 뭐 이걸 걱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건 정책적이나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혹시 뭐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지금 현대차 실적 좋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지금 현재 주문이 120만 대 주문이라고 하네요. 그 주문 받아놓고 아직 출고 못한 게 120만 대나 돼요. 정말 글로벌하게. 예, 어마어마하죠. 와. 미국, 유럽 대기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번 2분기에도 실적 좋았지만은 3분기와 올해 전체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건 뭐 우리가 체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저 신차 사려고 하면 뭐 내 1년이나 1년 6개월 후에 나온다 그러고 이제 요거는요. 현대차만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요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살까 할 때 예시를 들은 건데요. 지금 어떤 그 공급망의 문제로 인해서 반도체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올렸어요. 테슬라 가격 올렸듯이 네. 가격을 올려놨어요. 나중에 공급망 해소가 돼서 물론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해소가 되면 가격을 내린다고는 했지만 해소가 돼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인도할 수 있어요. 네. 그때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이 기업들이요. 어지간하면 유지 이상은 하겠죠. 가격을 아마 쉽게 많이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그 순간이 서로 맞들어지는 크로스되는 순간이 되면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자동차만이 아니고 다른 쪽이 뭐 IT도 그렇고 그런 쪽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근데 그런 쪽은 우리가 조금 더 6개월, 1년을 이렇게 바라보고 했을 때 투자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리고 LG에너솔루션 사실 이번 주말에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네. 자동차와 자율주행과 배터리 2차 전지 뉴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또 이슈가 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면은 시장의 네네네. 분위기가. 근데 뭐 2차 전지도 뭐 그동안에 꾸준히 있었는데 또 새롭게 나온 뉴스는 LG엔솔이 포드의 배터리 공급을 확대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폴란드의 공장을 2배로 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 나온 기사가 뭐냐면
LG 엔솔, 포드, 에코프로비엄 3사가 북미의 라인업을 강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건데 참고로 그 밑에 참고로 써놨습니다. LG 엔솔은 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LG 엔솔은 27일 날 보호에서 해제됩니다. 예, 전체 2억 주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1억 9천만 주가 LG 화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나머지 한 1천만 주 정도에서는요. 지금 공모가 이들이 받은 가격 대비 약 20%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개연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25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식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주식 선물 거래 시작이요? 예, 주식 선물의 거래가 시작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회자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가총이 높고 그 일부 몇 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거래할 때는 120, 130개 됐는데 지금 더 훨씬 늘었겠죠. 개별 주식에 대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할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 선물이 따로 있어요. 이걸 갖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LG 에너지솔루션은 없었는데 생긴다는 거래가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식 선물은 이게 레버리지가 되니 여기서 만일 매도를 친다. 이거 매도가 되거든요. 매도를 치면은 똑같이 이것을 수정하면서 거래하는 이것을 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같이 매도하고 같이 매수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선물의 변동성이 커지면 본장에 있는 거래 그 주식도 같이 변동성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식의 본장에 있는 주식을 공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 선물에서 매도가 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주식 선물에 이 종목이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좀 작기도 해요. 작다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덜 한다고요. 본장에 있는 거. 왜냐하면 주식 선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네. 또 한 가지는 차익 거래도 많이 합니다. 차익 거래를 하면 LG 에너지솔루션 본주와 주식 선물에 있는 LG 솔루션 가격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벌어지면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고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래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발생이 되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폭증되는 이제 그런 한 주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슈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바이두에서 레벨 4 자율주행차 공개했다는 발표인데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수준, 레벨 4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다가 8개, 카메라가 12개 들어간다고 하는 이게 지금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배송 전용 전기차를 10개 도시에서 운행 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리비안의 생산하고요. 2030년까지 10만 대를 리비안을 생산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거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자율주행 선박을 시연했는데 한 20분 운항분에 안 했어요. 그렇지만 자율주행 선박을 시연했다는 점 그리고 부두 저만까지 자율주행으로 자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오늘 가져온 뉴스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이런 뉴스들이 지난 3일 동안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는요. 시장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것 같습니다. 자율 운항 선박인데 자동차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봐도. 원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자율 운항이. 막 여기저기서 막 부딪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선박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속도가 뭐 엄청 빠른 것도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 장기로 멀리 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자, 지금 여전히 김프로님 어디 가시냐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요. 금융당국과 담판지로 갔습니다. 이야기 좀 우리 투자자분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러 가셨고요. 잠시 후에 또 권순우 취재팀장 오시는데 요건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포스코가 생산하는 게 이제 워낙 철강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자동차라든지 조선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뭐 등등 하여튼 하시는 분들은 다 잠시 후에 있을 권순우 팀장의 이야기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휴가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임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저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